캠핑,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대 캠핑 비영계단합니다. 간만에 앉아서 편하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은 매주 영상 하나씩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또 현실이 그렇지가 않네요. 프라이드가 갑자기 엔진이 깨지는 바람에 한동안 외부 일정도 소화 못하고 아직까지도 1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기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더 다양한 화기를 꺼내놓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토브 종류와 장단점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먼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스 타입의 스토브와 직결 타입, 얘도 직결 타입이지만 일반 스토브와는 조금 다르게 물 끓이는 용도로 나온, 가장 좋은 건 MSR 리액트를 갖다 놓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제가 그게 없는 관계로 대여를 해왔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프리머스 라이트로 일단 대체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기는 캠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죠. 텐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 화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화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산에서는 화기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갔을 때는 해외에서는 화기 사용이 가능한 곳이 많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꼭 미리 알아두시면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가스레인지로 예를 들면은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스토브에 맞게 사이즈가 제한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많은 음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이즈가 커지고 의도치 않게 과대불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스레인지에서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냄비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가스통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막대부탄을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경우에는 절대 냄비가 화구를 넘어서 가스통 부분까지 겹쳐지지 않도록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큰 불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스토브를 사용하시는 게 옳습니다. 왜냐? 호스 타입으로 화구랑 거리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스에 전해지는 복사열이 없기 때문이죠. 직결 스토브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면적이 너무 넓지 않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이즈에 맞는 코펠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오토 캠핑처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빠르게 조리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넓은 화구를 가진 호스 타입의 스토브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우선 호스 타입보다는 요새는 호스 타입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직결 타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왜냐면은 부피가 작고 화력이 세고 쓰기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게 소형화돼서 나오는 스토브들은 이 받침 부분이 상당히 작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스토브 사이즈에 최대한 맞춰서 부피를 줄이려다 보면은 다리가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단순하게 이런 작은 사이즈의 주전자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얘는 더블컵이라 올리시면 안 돼요. 이런 형태의 싱글컵을 보통 올려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발받침이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대충 올려도 불안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큰 코펠을 올렸을 때 버티지 못한다기보다는 균형을 잘 못 잡아주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조금 더 무게를 줄여보겠다고 제로그램의 라면팬을 가지고 갔다가, 걔는 팬 자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손잡이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거든요. 조리하는 내내 신경 써가면서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했는데, 먹으려는 직전에 마지막에 스토브를 끄면서 올려놓다가 쏟아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라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성격이 제가 워낙 철저하고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인데도 저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 자꾸 흘리고 다니고 실수하고 똥손이 돼가고 있는데, 여튼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껏 음식 맛있게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엎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쓰라린 추억. 화구는 상당히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낮이라 불꽃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얘를 최대로 키우면 불꽃이 이 위에까지도 올라와요. 지금 여기다 갖다 댔는데도 한 30-40cm 높이인데도 손이 뜨거울 정도거든요. 얘를 이만큼 키우면은 불이 2 이상 올라온단 말이에요. 불이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위로 팔을 뻗는다거나 뭔가 물건을 건네준다면서 손을 위로 지나가게 하면은 순식간에 입고 있는 옷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위쪽으로 물건을 건네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호스 타입 스토브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호스 타입은 가스통이랑 버너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스 타입은 항상 이 안에 가스가 차 있습니다. 안전장치 개념으로 가스통 쪽에 조절 밸브가 하나 있고 버너 아래쪽에도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버너 쪽 열어놓고 가스통 쪽에 불 조절을 하게 되죠. 불을 붙였습니다. 음식 조리를 하잖아요. 호스 타입의 경우는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액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짚어드리면은 호스 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액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화구에 기화관이라고 하죠. 화구 바로 옆에 동관이 달려 있는 스토브에 한해서만 액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액출은 뭐냐면은 가스는 기체지만 가스통에 담을 때는 많은 양을 담기 위해서 액화를 시켜서 담아내거든요.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 액화되어 있는 가스가 기화가 되면서 불로 나오는 형태인데, 액출은 얘를 뒤집어서 보이죠? 갑자기 화력이 확 세진 거 뒤집으면은 액체 형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력이 세지고 가스통 내부의 압력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지금 가스통을 뒤집었다가 세웠는데 화력이 바로 줄어들지 않고 센 화력이 유지되는 걸 보셨죠? 호스 안에 가스가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액화를 사용하다가 밸브를 잠궜습니다. 근데 불이 안 꺼져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왜 안 꺼지지? 어디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당황하시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스를 풀어서 돌려버립니다. 그럼 가스를 방금 풀 때도 피식 소리가 났잖아요. 이때 이 분출되는 가스가 불에 옮겨 붙어서 화상을 입거나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액출형 스토브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액출을 썼다가 가능하면은 조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이 정도면 이제 금방 꺼도 되겠다 싶을 때 다시 기화 상태로 바꿔줍니다. 불 조절이 되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가스를 잠궈 주셔서 호스 안에 있는 가스가 다 태워서 없어질 때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액출이 지원되는 호스 타입의 스토브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스토브마다 이그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이 있거든요. 지금 이 모델은 여기 이그니터가 장착이 돼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바로 불쇼 위험했습니다. 지금 텐트 아니었다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그니터로 가볍게 불을 붙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직결 스토브인데 옆으로 세우니까 가스가 분출이 되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불꽃쇼가 났으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타프는 제가 한 2m 높이로 쳐놨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 불꽃쇼가 나도 충분히 안전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타프를 되게 낮게 쓴다거나 아니면은 텐트를 놓고 전실에서 조리를 하실 때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불꽃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직결 형태는 가능하면은 방금처럼 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세워진 상태에서 점화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게 이그니터가 있는 스토브 같은 경우는 쉽게 불을 켤 수 있는데, 대부분 스토브들은 이게 내구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생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브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그니터 불량으로 AS 접수되는 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간소하게 나름 무게도 좀 줄이고 이그니터가 펌이 안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라이터를 쓰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큰 화구가 있는 경우는 라이터를 쓰면은 제 손에 불길이 닿으면서 이제 손에 있는 털이 사라지거나 심하진 않지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토라는 길이 조절이 되는 토치를 쓰고 있는데, 네,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인데 아직까지 이거보다 좋은 제품을 못 봐서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캠퍼 분들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잘 망가지죠. 일본 제품이 싫고 나는 모양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불 켜는 데만, 기본적인 기능에만 충실한 걸 원한다 그러면은 가까운 다이소를 방문하셔서 길이가 긴 라이터가 제가 알기로 2,000원인가 판매하는 걸로 있습니다. 라이터를 구매하셔서 점화를 할 때 사용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도
다 사용을 하셨을 때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을 받아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무버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가능하면은 안에 있는 잔여량을 모두 제거하셔서 분리수거를 해주시는 게 서로에게 모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아내도 좀 무서워하는데, 가스를 결합 시 가스가 살짝 분출되는 건 정상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적당히 조여서 요쯤에서 가스가 좀 셀 것 같다 그러면 재빠르게 돌려서 잠가 주시고, 풀 때도 재빠르게 돌려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텐트 내부의 주의사항에 보면은 내부에서 화기 사용하지 마라 이런 문구가 그림과 같이 적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텐트는 워낙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기 사용할 때 소모되는 산소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순식간에 내부에 있는 산소가 소진이 되고 내가 쉬어야 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정신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계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죠. 같이 캠핑을 즐겼던 동생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고를 났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친구는 그런 거에 대해 워낙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도 한순간의 실수, 이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를 불러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실제 저도 한겨울에 혼자 갔는데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우니까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끓였죠. 라면을 먹으려고 500ml를 끓여놓고 진짜 잠깐 눈을 저도 모르게 감았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깼는데, 물이 만약에 다 증발돼서 코펠이 타거나 그랬으면 불이 번져서 텐트까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을 텐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물이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지났어도, 몇 초만 더 지났어도 코펠이 열을 받아서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텐트 안에는 끓인 물로 인해서 수증기가 가득해서 외부가 추우니까 곳곳에 결로가 생겨 있었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의지랑 상관없이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잠깐의 순간에도 정신을 잃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뒤로는 날이 춥더라도 텐트 안에 절대로 화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텐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해줘. 이거 하면 저작권 걸리나? 네, 어쨌든 전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는데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기 사용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제가 간략하지 않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 화기 사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 주변에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괴방산을 갔다가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스토브 사용하는 모습까지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그 영상을 토대로 강릉시에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한테 과태료가 날라왔고요. 1년이 지나서야 종결이 돼서 과태료 납부를 하고 끝냈는데, 단톡방에 이런 경우도 있나 하면서 올려주신 기사 링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다만 맥락이 제 얘기라는 게 너무 확 느껴질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강릉이었고 아이들을 데려왔고 화기를 사용했고 근거 자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근거 자료를 제공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일이고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기사는 말을 많이 그쪽으로 유리하고 저는 불리하게 써놨더라고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을 근거해서 여러분께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까지 산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화기 사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